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 시장은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했어요. 올라서 너무 좋죠. 좀 불안한 요인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시장이 주춤했었는데, 그 불안한 요인이라는 거는 바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표입니다. 소비자 물가지표가 전월 대비해서 높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전월 대비는 전년 동기 대비한 수치에서 전월인, 그러니까는 7월의 수치, 올해 발표된 게 8월, 이번 달 발표된 게 8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소비자 물가 지표가 높아진 거예요. 작년 대비해서도 상승폭이 컸고, 전월 대비 상승폭 대비해서도 컸다. 그런데 다행인 것이 코어 CPI, 이제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높아지지 않았어요. 낮아졌어요. 상승폭이.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것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가, 전 세계 코로나가 풀린 이후에 드라이빙 시즌을 맞아서, 그러니까 여행 시즌을 맞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과하게 작용됐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다라는 안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흐름을 같이 보실 텐데요. 코스피 지수 흐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주 초반에는 수요일 날 CPI 발표가 있었잖아요.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야간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전에 좀 겁을 먹고 시장은 조정을 보였습니다. 수요일 날 낮까지,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낮까지 조정을 보였고, 그 이후에 발표가 나고선 좀 안정을 찾고 지금은 지난 고점 수준, 직전 고점 수준을 오늘 넘었습니다. 이게 뭐 삼성전자만 막 그렇게 중점이 돼서 오른 것도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오히려 시장 지수 상승폭보다도 상승폭이 크진 않았고요. 금요일 날요. 오히려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오르면 많이 올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이 어떤 특정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만 가지고 지수가 올라간다면은 사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영향가치 있는 상승 시세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 금요일날 상황은 많이 다르죠. 상승 종목 수가 많았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 종목이 많았고요. 코스피도 상승 종목이 많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상승 종목도 많고 지수도 올랐다. 개인 투자자들이 뭐 막 그렇게 급등주가 많은 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좀 괜찮았다. 다만 이제 코스닥 개인 투자자들이 투기 열풍이 좀 있었던 종목들에서 흐름이 안 좋았어요. 우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이유 때문에 흔들렸고, 그쵸?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하락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종목 제외하고서는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괜찮았고, 아무래도 뭐 제가 여러 차례 얘기 드리는 것 같은데, 포스코 DX가 시가총액을 많이 높일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단순하게 뭐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것 뿐만 아니고 투기 세력이 한번 잡고 있는 종목이고,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장 눈치가 좀 보내주자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냥 끝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시장이 완벽하게 돌아섰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시장이 만약에 돌아서는 거라면,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다시 진입을 하는 거라면 포스코 DX 같은 종목들이 많이 유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금요일날 흐름에서 특징적인 것들을 보면은 올해 상승 추세로 반전이 됐다가 최근에 한 반기 정도, 3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조정을 보인 종목들 흐름도 좋았다는 겁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건설기계 쪽 종목들 대표적인데, 하나오션도 이렇게 보시면은 7월달 조정을 보이고 이후에 쭉 내리막이었다가 오늘 반등인데, 이 반등이 예사롭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류의 종목들. 그 다음에 인프라코어부터 해서 건설기계, 이런 종목들 분위기가 살아날 조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흐름이 지나면서 시장이 지수가 추세로 복귀한다면, 아직 추세 복귀는 못했어요. 기존 상승 추세로에 복귀하려면 좀 더 올라줘야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만만치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다음 주에 FOMC가 예정이에요. 사실 이번 FOMC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낮아요. 금리 올릴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시장은 어떤 부분에 더 주목할 것 같아요? 금리 결과에 주목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금리 결과보다는 의장들이, 각 연방은행들 총재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지, 특히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할지, 이런 얘기만 나와주면 좋죠.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오른 거지만은 이걸 가지고 대응할 시기는 아니다. 뭐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올려야 될 건 아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아주 좋죠. 대번에 그냥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2700 그냥 대번에 가버리겠죠.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가지수를 비롯한 자산시장에서 투기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이인 거죠. 주가지수도 인플레이션 지표에 들어가니까. 그거 경계하죠. 경계하니까 주식시장에서 좋아할 얘기를. 시장이 종료되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잡음이 들어갔네요. 개인 투자자들, 주식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들을 파월이나 FOMC에서 나오기는 좀 어렵다. 무슨 얘기냐? 아마도 반등을 FOMC 이전까지 좀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오히려 FOMC 이후에 시들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금리 동결하겠지만은 금리 동결 이후에 오히려 지수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면 중요한 건 그때부터입니다. 시장의 분위기, 진짜 수급은 그때부터예요. 거기서 그냥 시장이 쭉 밀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다음 달에 대한 어떤 기대들, 특히 다음 달 발표될 CPI가 안정을 찾을 것인지 못 찾을 것인지, 그러니까 9월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을 찾는지 못 찾는지가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 부분이 체크가 필요해요. 그것에 따라서 시장이 FOMC 이후에 다시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오르든지 내리든지 그런 흐름을 만들겠죠. 이때가 진짜 상승이고 진짜 추세 탈환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FOMC를 지나고 판단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제가 유망하다라고 뽑아드린 종목들도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조금 늦더라도 확인하고 가는 게 맞아요. 오늘 힌트들이 좀 나왔고, 금양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종목들이 선별해서 갈 것 같은데, 오늘 답이 좀 나오잖아요. 에코프로 BM은 안 보내겠어 라는
얘기가 오늘 시장에서 나중에 시장이 추세 탈환하더라도 너넨 아니야. 에코프로 BM을 보내진 않겠어. 그렇지만은 포스코 DX며 포스코 그룹주들에 대해서는 한번 눈여겨볼 거야.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볼 거야. 라는 의지가 분명하게 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런 게 좀 느껴졌어요. 에코프로 그룹주에서 포스코 2차 전지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테마 쪽에서는 로봇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미 변동성을 키워놓은 겁니다. 거래량 키워놓고. 그럼 흔들 수도 있고 더 흔들 수도 있고요. 근데 아무 게임을 하지 않을 건데 이런 추세를 만들어 놓는다? 에너지 소비가 너무 커요. 세력의 에너지 소비가 너무 커요. 이거는 보내겠다는 의지가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시장이 충분히 좀 해결이 되고 FOMC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된 상황, 그러니까는 FOMC 영향권에서 조금 벗어나는 상황에서 다시 본격적으로 치고 갈 수도 있다. 오히려 유진 로봇은 또 크게 올랐죠. 유진 로봇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테마 대장 왔다 갔다 하면서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로봇 관련주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초전도체 응용 하이퍼루프가 상용, 이건 기술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이퍼루프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하이퍼루프와 관련돼서 이제는 뭐 민간에서든 중동 쪽과 미국 일부 지역들에서 달릴 거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될 거고요. 시간이 좀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서 물론 고온 초전도체지만 고온 초전도체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전자석. 거기서 이제 종목들이 이슈가 되는 게 뭐 서남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상온 초전도체 이슈 그건가 이제 끝난 거고, 그거는. 근데 요 상태에서 이걸 제거를 하고 보자. 요 차트를 제외하고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제 추세가 타고 올라가는 거. 이때 요 당시 올라갈 때 초전도체, 상온 초전도체 때문에 서남이 흐름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실 한국이 철도 강하단 말이에요. 한국 철도 강해요. 뭐 일본은 또 강하고 하지만 프랑스도 강하고 하지만 한국도 철도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추진할 거라고 봐요. 아마 빠르면 이번 정부에서 계획 잡을 것 같아요. 어느 라인, 뭐 경부 라인이겠잖아요. 경부 라인에 대해서 하이퍼루프 몇 년 완공, 그거를 목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서남은 실제로 한국철도연구원에 납품을 하고 있죠. 초전도체, 고온 초전도체를 납품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게 좀 작게 만든 하이퍼루프가 성공된 상태에 시속 1000km? 시속 1000이면은 부산까지 20-30분이면 가죠. 30분이면 가죠. 부산까지. 세상이 바뀌어요. 진짜. 자, 아무튼 시장 이런 테마도 볼 거고 산업의 큰 성장성도 볼 거고요. 추세 복귀를 했을 때 그럴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 2차 전지 쪽도 흐름이 변한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지 될 거고. 자, 마지막으로 뭐 너무 많은 시장이 오르면은 대부분 많이 오르죠. 반도체도 뗄 수는 없어요. 반도체를 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여기서 주성 엔지니어링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번 주에 얼마 만에 신고가입니까, 지금? 네? 상당히 오랜만에 신고가란 말이에요.
이게 언제야? 몇 년도야? 2000년도네요. 20몇 년 만에 신고가인가 봐요. 이거는 분명히 반도체 산업의 어떤 성장성을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도 뭐 저런 소부장 쪽으로도 ISC 이런 것들 많이 떴었잖아요. 잘 봐야 됩니다. 중요한 시기고, 그리고 갈 종목들, 수백 프로 수익이 날 종목들이 앞으로 제 생각에 널렸다고 봐요. 얼마만큼 종목 잘 찍고 시기들 잘 판단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 목표할 수 있는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시세만 따라다니면서 단타나 뭐 그런 짧은 거래 쪽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종목들을요. 좀 멀리 크게 보세요. 아니 왜 200~300% 수익 나는 못 날까요? 누구든 날 수 있어요. 200~300% 수익. 당장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흐름 되게 괜찮지만은 고점 이후에 흔들어 버리니까는 개인 투자자들 또 털리잖아요. 뭐 어느 정해진 거는 없지만은 어느 시기부터는 저점 찍고 다시 급반등해서 또 시세를 만들 텐데, 그쵸? 그래서 너무 시장을 짧게 보시게 된다 보면은 지금은 차라리 수익이 안 납니다. 오히려요. 지금은 투기도 좋아요. 투기가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제 지난 투자 전략들 보시면 투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들이 나와요. 종목들, 투기적인 종목들 테마며 아니면은 뭐 신성장이며 우량주도 마찬가지고요. 탄력 받고 수급 세력들 막 들어오고 개인 투자자들도 동조해주고 하면은 짧은 시간에 200~300% 나잖아요. 그 짧은 시간 뭐 6개월 안에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장 이번 달에 뭐 몇십 프로 수익 내자, 요거가 안 통하는 장세고, 지금은 차라리 관점 자체를 6개월 100%를 보고 간다면 3개월에 200%도 날 수 있는 시장이다. 여러분 시각을 바꿔보세요. 당장 오늘 단타 쳐서 10% 먹겠다 생각을 버리시고 6개월을 보면서 100% 수익을 내겠다라는 종목들, 그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고 접근해 보세요. 오히려 더 빠른 시간 동안 더 많은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투자 전략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